하나솔루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솔루션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석 달 내내 시장이 두들겼습니다. 유상증자 규모 논란에 금감원 정정 요구까지 겹치며 주가가 흔들렸죠. 그런데 이 모든 불안 요소들이 사실은 반전의 서막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하나솔루션이 반전의 서막을 어떻게 열고 있는지, 또 앞으로 하나솔루션이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지금 시장이 완전히 잘못 보고 있습니다. 두 차례 정정 신고 요구에 주주가치 희석 우려까지 악재 뉴스가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왜 다들 이걸 놓치고 있을까요? 금감원 문턱을 3번 만에 넘어섰다는 건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신호입니다. 시장이 악재에만 집중하는 동안 이미 다음 국면의 단서들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를 같이 확인해 볼 거예요. 첫째, 미국 의회 로비가 왜 하나솔루션의 직접 수혜로 연결되는가? 둘째, 재무구조 개선이 어떻게 주가 레버리지로 바뀌는가? 셋째, 금감원 심사 통과 이후 진짜 시험대는 무엇인가? 3가지 질문의 답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솔루션을 지금 다시 봐야 할 이유가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 태양광 관련 뉴스 보셨나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감세 법안으로 미국 태양광 투자 세액 공제가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태양광 발전 단지 투자비의 30%에서 50%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던 정책인데 이 혜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위기가 역설적으로 하나솔루션에게 기회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위기 앞에서 기업들이 뭉치기 때문입니다. 2026년 6월 한화큐셀이 소속된 미국 태양광 제조사협회가 의회 로비에 직접 나섰습니다.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재무위원회, 상원 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를 차례로 방문해 세액공제 연장을 요구하는 일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 로비의 결과가 하나솔루션의 실적 방향을 가를 핵심 변곡점이 될 수 있어요. 하나큐셀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세요? 미국 조지아주 달턴과 카터스빌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구축했고 2026년 7월부터 카터스빌 공장에서 미국산 태양전지 모듈 양산을 시작합니다. 조지아주 연간 생산 능력이 8.6기가와트, 13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에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세액 공제가 유지되면 미국산 부품 생산에 직접 혜택이 붙는 구조거든요. 현지 생산 기반을 미리 깔아놓은 기업만이 정책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고 하나큐셀은 그 선두에 있습니다. 생산 기반이 정책 수혜로 직결되는 구조. 이게 하나솔루션의 핵심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얘기냐면요. 현재 미국에서 가동 중인 태양광 제조 설비 가운데 절반이 세액공제 혜택을 잃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경쟁사들이 타격을 받는 동안 로비력과 현지 생산 기반을 모두 갖춘 기업은 상대적 수혜가 더 커진다는 거거든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강해지는 플레이어. 이게 첫 번째 단서입니다. 재무구조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솔루션은 2024년 3,002억 원의 영업손실에 이어 2025년에도 3,648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총차입금이 15조 7천억 원에 달했고 지난해 말 부채 비율은 196.3%를 기록했어요. 왜 그럼에도 주목해야 할까요? 재무 부담이 클수록 개선 여지도 크기 때문입니다. 당초 2조 4천억 원이었던 유상증자 계획이 시장과 금융당국의 요구를 수용해 약 1조 7천억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규모가 줄어든 게 오히려 긍정 신호예요. 주주 희석 부담이 줄고 재무구조 개선 여력이 더 단단해집니다. 이 개선 폭이 주가 레버리지가 되는 구조, 이 두 번째 단서입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솔루션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재무 악재만 보고 기술 모멘텀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솔루션은 확보한 자금 중 약 1,000억 원을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셀 파일럿 라인 업그레이드에 약 8천억 원을 텐덤 양산 라인과 탭컨 생산 능력 확대에 씁니다. 텐덤셀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 한계를 넘어서는 차세대 기술이에요. 중국이 저가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영역에서
기술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3월 유상증자 발표 이후 석 달간 이어진 금감원 논란이 3번의 도전 끝에 일단락됐습니다. 제도적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의미거든요. 시장은 이제 승인 여부가 아니라 조달한 자금으로 무엇을 보여줄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기술 성과가 나와야만 주주들이 감수한 희석 부담이 정당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다른 태양광 기업이 아닌 하나솔루션이어야 할까요? 미국 현지 생산 기반, 의회 로비력, 차세대 텐덤셀 기술이라는 3가지 카드를 동시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가격으로 공세를 펴는 환경에서 기술과 정책 수혜를 함께 가진 기업은 결이 다릅니다.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는 미국 의회 로비가 실패할 경우입니다. 세액공제 축소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미국 사업 수익성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리스크 때문에 하나솔루션을 당장 팔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조지아주 8.6기가와트 생산 능력은 정책 여부와 무관하게 현지 공급망 경쟁력 자체가 됩니다. 두 번째 리스크도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텐덤셀 기술이 실제 양산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솔루션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투자가 지금 시작됐고 경쟁사들이 이 기술을 갖추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딱 3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미국 로비는 세액공제 유지 여부가 현지 생산 수익성을 결정합니다. 재무 구조는 유증 규모 축소로 주주 희석 부담이 줄고 개선 여지가 커졌습니다. 기술력은 텐덤셀 양산이 단순 정책 수혜주에서 기술 성장주 재평가의 열쇠입니다. 앞으로 하나솔루션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뭘까요? 첫째는 미국 의회 세액공제 관련 입법 결과, 둘째는 카터스빌 공장 7월 양산 개시 후 초기 실적입니다. 이 2가지가 확인되면 실적 회복 논리가 현실로 연결되고 주가 재평가 구간이 열릴 수 있거든요. 오늘 하나솔루션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일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3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3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2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